우리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등 인류의 머나먼 조상과 지금의 호모사피엔스와는 너무나 큰 간격의 링크 누락이 있는데 과연 인류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것일까? 오늘날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언어를 사용하기까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지의 우주를 탐구하는 이토록 위대한 지능을 가진 인류. 바로 그 인류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해준 어머니 지구의 이야기를 담은 책 루이스 다트넬의 오리진을 소개하고자 한다. 인류의 기원에 대해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아프리카 기원설과 호모 에렉투스가 전 세계에 이동한 이후 여러 곳에서 현생 인류로 각기 별도로 진화했다는 다윈설이 있다. 모계로 전달되는 미토콘드리아 연구로 현재까지는 아프리카 기원설이 정설로 인정받고 있다. 인류의 기원을 찾는 이 이야기도 동아프리카에서 시작된다. 이곳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루시가 발굴되었다. 왜 하필 동아프리카일까? 동아프리카의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과 인류의 출현을 설명하기 위해 루이스 다트넬은 몇 가지 주요한 개념을 설명한다. 신생대 냉각화, 환구조론, 빙기와 간빙기의 반복, 그리고 저자가 우주시계라고 표현한 우주의 주기적 변화이다. 뜨거웠던 지구는 약 5천만 년 전부터 점차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이것을 신생대 냉각화라 부른다. 그리고 약 260만 년 전부터 빙기와 간빙기가 교대로 반복되는 맥동빙기, 즉 마치 심장이 두근두근 하듯 맥박이 뛰듯 숨을 쉬듯 주기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지구는 왜 차가워지기 시작했을까?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대륙과 대륙의 충돌이다. 지구의 겉을 둘러싼 판들이 지구 내부의 대류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느리지만 거대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는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의 충돌로 인해 생겼다. 이 거대한 산맥의 침식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함으로써 그동안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었던 온실효과를 줄였다. 높아진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 고원으로 대기의 흐름이 바뀌게 되고 동아프리카 지역은 점점 건조하게 변해갔다.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거대한 판의 융기였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3천만 년 전 북동아프리카 지하에 뜨거운 멘틀 기둥이 솟아올랐다. 이 때문에 땅이 무려 1km나 부풀어 오르면서 양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새롭게 솟아난 지질은 밀도가 높아서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데 여기에서 단층 지구대가 생겨났다. 산맥, 골짜기, 호수 복잡한 환경은 여전히 나무에서 생활했던 호미닌에게 다양한 식량원과 자원을 제공했다. 그리고 지난 3에서 400만 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 이 열국의 장기간 건조화가 진행된다. 거칠고 다양한 지형은 호미닌이 서로 협력하고 지형을 이용해 사냥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루시가 등장한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하빌리스,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를 거쳐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로 진화하는 동안 뇌의 용량은 3배나 증가했다. 석기의 모양과 용도도 더 세밀하고 다양해졌다. 체형과 생활 방식의 변화는 뇌를 더 크게 발달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문화적 학습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어의 발달을 낳았다. 저자는 지능이란 자연 선택이 신체를 적응시키는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나는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진화가 내놓은 해결책이라고 표현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날씨가 추워진다고 몸에 털이 길어지는 것보다 머리를 써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 더 빠르고 유연한 대처라는 것이다. 인간이 지능적일 수밖에 없도록 환경이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언급하진 않지만 상당 부분 저자는 스티븐 제이 굴드의 단속평형론을 전제로 설명한 부분들이 있다. 진화는 선형적으로 연속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새로운 종분화가 일어나고 오랜 기간 유지한다는 것이다. 지구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새 인류가 출현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론이다. 지구의 판이동 그리고 기후변화, 이러한 지구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약 260만 년 전부터 지구는 새로운 기후형으로 들어갔는데 빙기와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질서가 생겨났다. 뜨거웠던 지구가 차가워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같이 더워졌다 추워지는 아주 긴 주기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 조건이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하고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간빙기에 놓여 있다. 기온이 높고 얼음이 줄어들면서 해수면이 높아져 가고 있다. 앞으로 6도가 더 높아질 것이고 엄청난 기후재난이 일어나고 대부분의 도시가 물에 잠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하지만 루이스 다트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주의 주기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번 간빙기 바로 전의 간빙기인 약 13만에서 11만 5천 년 전에는 지금보다 2도가 더 높았고 해수면은 5m가 더 높았다고 추정된다. 도대체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요동치는 추운 기후가 나타났을까? 빙기가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이 패턴 뒤에는 우주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현상은 태양에 대한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와 그 궤도에 일어나는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주기를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류사의 큰 문명의 대전환과 전염병의 반복적인 출현을 자연의 큰 주기적 변화에서 이해해야 한다. 어쩌면 지금 세상의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은 서로 분야가 다르고 입장이 다를지 몰라도 결국 이구동성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우주의 주기적 변화. 지금 그 극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책에서는 우주의 주기적 변화를 마치 시계가 하루 24시간, 1년 12달 돌아가듯 우주에도 반복되는 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지구가 완벽하게 똑바로 선 자세로 돈다면 계절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는 길쭉한 달걀 모양으로 타원을 그리고 있다. 현대과학에서는 지구의 우주적 조건이 변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지구의 궤도는 약 10만 년의 20률 주기에 따라 원에 더 가까운 모양과 조금 더 길쭉한 모양 사이에서 변한다. 둘째, 약 4만 천년을 주기로 태양에 대한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22.2도와 24.5도 사이에서 변하면서 양극적으로 태양에 더 가깝게 혹은 더 멀리 기울어진다. 자전축 기울기 변화는 계절의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각도가 조금만 변해도 북극 지방이 여름에 받는 햇빛의 양에는 많은 차이가 생긴다. 셋째, 지구의 자전축이 약 2만 6천 년을 주기로 뒤뚱거리며 도는 팽이처럼 원을 그리는데 이 현상을 세차라고 부른다. 세차는 북반구와 남반구가 태양을 향해 기울어지는 시기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따라서 계절이 찾아오는 시기도 변화시킨다. 이 지구의 궤도 20률, 자전축의 기울기와 그 흔들림은 모두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주기적으로 변한다. 우주의 주기성이 지구의 기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 설명한 세르비아 과학자 밀루틴 밀란코비치의 이름을 따서 이 주기적 변화를 바로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부른다. 약 260만 년 전에 이 빙기의 맥박은 지구 자전축 기울기를 좌우하는 4만 천년의 주기를 따랐지만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약 100만 년 전부터 더 느리지만 극단적인 주기로 건너갔는데 약 10만 년에 이르는 지구의 궤도 20률 주기로 옮겨간 것이다. 각각의 빙기들은 더 느리지만 더 크게 울리는 다른 북의 장단을 맞추게 되었다고 표현한다. 앞에서 말한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이 생겨난 한 이동과 더불어 오스트레일리아와 남아메리카가 북쪽으로 옮겨가고 남극이 지금의 남극점 위치로 옮겨가게 되었다. 한 이동의 결과 대륙의 70%가 북반구에 있고 그 나머지만 남반구에 위치하게 되면서 계절적 차이를 더욱 증폭시켰다. 알다시피 북극은 바다이고 남극은 대륙이다. 남극이 북극보다 훨씬 더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여있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이 가느다란 파나마의 협이 생기면서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가 차단되었다. 이 때문에 적도 해류가 북쪽으로 방향을 틀고 멕시코 만류에 힘을 보태주면서 수증기 증발량을 늘렸으며 대기 중 습도가 높아지면서 겨울철에 눈이 더 많이 내렸고 북반구의 대륙 빙하의 성장을 촉진했다. 북쪽은 북반구에, 남쪽은 남극에 빙하가 만들어지면서 이 흰빛 표면이 햇빛을 더 많이 반사함으로써 지구가 점차 더 빨리 냉각되었다. 다소 복잡한 과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지구의 얼음 덩어리로 덮인 남극과 북극이 생겼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우주의 시계에 따라 빙기와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왔고 호모사피엔스는 얕아진 바다와 대륙붕을 통해 점차 전 세계로 이동해 나갔다. 한해 경계가 만든 비옥한 토지에서 문명이 탄생하고 지형이 만든 천년의 길을 통해 동서가 교통하는 실크로드가 생겼다. 수천만 년 전에 지구가 만든 석탄과 석유가
현재의 정치 경제 지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구의 변화가 인류의 모습에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이 책을 마친다. 우리 종은 독특한 한구조론과 기후 조건을 지닌 동아프리카 지구대에서 출현했는데 우리를 원인에서 우주인으로 진화하게 해준 다재다능함과 지능은 우주의 주기에 따라 일어난 환경유동의 산물이다. 우리는 세계를 아주 크게 변화시켰지만 자연을 압도하는 힘은 최근에 와서야 손에 쥐게 되었다. 지구는 인간의 이야기가 펼쳐질 무대를 마련했고 그 자연 지형과 자원은 계속해서 인류 문명이 나아갈 방향을 이끌고 있다. 바로 지구가 우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인류 문명사에는 빛나는 저작들이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 주었다는 점이다. 지성인의 필독서가 된 코스모스, 총균쇠, 사피엔스 등등 여러 매체의 극찬처럼 오리진도 그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 코스모스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우주로 미지의 여행을 떠나게 해주었고 사피엔스는 현생 인류가 문명과 사회를 이뤄나간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오리진은 사피엔스 진화와 문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 어머니 지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코스모스가 정치, 종교, 이념, 숱한 분쟁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지구를 벗어나 전지적 관점에서 광대한 우주 안에 작고 창백한 푸르른 한 점의 지구를 보게 해주었다면 오리진은 우주적 관점에서 약 13만 년을 주기로 순환하는 우주의 시계, 순환의 법칙 가운데 지금 우리 인류가 인간의 문명이 몇 시 몇 분쯤에 와 있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이상기후와 전염병, 치열한 문명 대결의 각축장이 된 2021년. 과연 지금 우리는 우주의 주기적 변동, 빈기와 간빈기에 어느 시점에 서 있을까?